예, 지금부터 2026년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8-2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고합 315 사건입니다. 예. 본 재판은 내란 등 형사절차특례법에 따라서 재판 과정 전부 중계하고 녹음 속기함을 고지합니다.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측 참석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검사 송성광, 군검사 권태현, 안승한, 김희연, 박성준 5명 출석했습니다. 예. 피고인 김세훈 출석하셨습니까? 네. 예. 변호인 출석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네, 법무법인 소래 양중진 최현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피고인 8 김세훈에 대해서 증인 신문 기일입니다. 출석하신 증인 조성현, 주형진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조성현님? 네. 예, 주형진님? 네. 예. 출석하신 증인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하였습니다. 예, 증인들 오늘 증인과 관련돼서 공무상 비밀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증인들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들 자신이나 증인들의 친인척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 있을 때 증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으시죠? 네. 예, 선서하실 거고 선서한 이후에는 거짓말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는 두 분 다 하실 거고 낭독은 대표로 증인 조성현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조성현. 예. 증인 신문은 조성현, 주형진 증인 순서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성현 증인 먼저 앉으시고 예, 다음 증인은 법정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신문 녹음합니다.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잘 들리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증인 모두 변호인 측 신청 증인입니다. 변호인부터 주시면 시작하십시오. 네, 재판장님 그 증거 제시를 할 때는 앞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편한 대로 하십시오. 네, 증인 조성현 씨, 제가 지금부터 증인으로 칭하고 여기 있는 이제 김세훈 전 특강단장 피고인으로 칭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특수전사령부의 하 특수작전 항공단 이하 특강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 소속 운항장교로 복무했었죠. 네, 운항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조성현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조사받을 당시 특항단 운항 장교 임무에 관해서 항공 계획을 종합하여 결재를 올리거나 항공기 운항을 추적하는 항공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준수한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망입니다. 그 특항단이 707 특임단과 통합훈련이나 작전을 하게 돼서 헬기를 지원하는 경우에 특항단은 707 특임단 측과 사전에 항공 계획에 관해서 협조 회의를 했죠. 네, 사전에 협조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사항입니다. 그 사전 협조 회의를 할 때 707 특임단은 임무 목적을 포함해서 지상 작전을 세부적으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탑승 지역과 착륙 지역, 탑승 인원과 장비 위주로 알려줍니까? 통상 한 달 전에 합협동 훈련이라고 해서 합동 연합 훈련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합 및 합동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한 달 전에 미리 사전에 다 회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목록들을 추리게 됩니다.
이렇게 추리게 되고, 그때 저희가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 PG 탑승 장소인 인원 탑승 장소인 PG와 그리고 인원 하하 장소인 LG 또는 패스트로프 또는 고공 강화를 할 때 말을 하는 DG 드랍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하고 최종 병력을 정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여쭤보면은 그러면은 707 특임단이 방금 말씀하셨던 항공과 관련된 이제 지상에서 전개해서 작전할 부분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많이 공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항단 쪽에서 그 정보를 받지만 항공 계획을 짬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특히 고려를 안 하는 건가요? 일단 훈련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지를 하고 그 훈련 목적에 대한 PG와 LG 인원 선정까지만 사전에 선정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훈련은 그 해당 보통 1주 정도 전에 계획을 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5항입니다. 그럼 707 특임단에서 사전 협조 회의를 할 때 특항단의 지상 작전 계획 세부 계획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지금 질문하신 게 12월 3일 당시를 말하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합동 훈련을 할 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지상에 내려왔을 때 707 특임단이 어떻게 이제 작전을 전개하고 어느 위치로 대원이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는 공유를 안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전 협조 회의 시에? 협조 회의 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PG와 LG는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그 부분은 훈련 계획을 함에 있어서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해진 대로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사전 협조 회의를 할 때 이제 항공기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만 초점으로 일단 공유를 한다는 의미인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6항입니다. 특항단 측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착륙 지점 등 항공 계획에만 관련한 부분만 공유를 하는 것은 707 특임단이 구체적인 지상 작전 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특강단의 차원에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저희도 해당 부대에서 실무자끼리 다시 회의 또는 연락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해야 저희가 어디로 전개를 하고 어떻게 훈련을 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그 질문 사항을 좀 잘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질문은 취지랑 답변 취지랑 좀 약간씩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상 작전 계획을 세부적으로 미리 협의가 되고 알려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시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알려준다고 했는데 자꾸 알려주지 않는 걸 전제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답변을 좀 들으시고요.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707 특에서 이제 탑승 지점, 착륙점 이런 부분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고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정리해 계속 여쭤보는 게 착륙 이후에, 그러니까 병력이 내려진 이후에 그 병력이 어떤 작전을 수행할 것인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여쭤본 겁니다. 지상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상 작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알 뿐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상태로 이제 임무를 준비한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알고 작전을 수행하고 모르는 것이 몰라도 저희가 상관이 없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려주고 복귀하는 게 저희 항공부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훈련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알 만큼만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네. 6번 생략하겠습니다. 7번도 생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실 때 뭐 상세하다라든지 세부적이라든지 그 해석이 좀 모호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공유가 되는지 측정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물어볼 사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상황을 이제 여쭤볼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조서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네, 8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점심 시간경 기존에 예정됐던 고공 강화 훈련과 707 특임단의 하호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작 과장으로부터 야간 훈련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 방금 이제 훈련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혹시 훈련 목적이나 임무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 훈련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술조서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네, 9항입니다. 그 후 중위는 2024년 12월 3일 15시경 오후 3시경에 불시 훈련의 착륙 지점이 특수전학교 경기도 광주 소재 특수전학교 십자로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PG는 707 패드였고 그리고 LG는 십자로, 방금 말씀해주신 특수전학교의 십자로 맞습니다. 계속해서 조서 일부 제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변호인 저 조서 제시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물어보시면서 답을 보여주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필요한 경우에만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예, 제시가 필요 없으시면 제시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 중위는 불시 훈련이기는 하지만 의례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기상 조건 파악 등 일반적인 훈련을 하였죠. 네,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11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증인을 제외하고 특강단의 다른 인원들도 불시 훈련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고 대기를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12항입니다. 증인은 그 2024년 12월 3일 17시경 오후 5시경에 그 피고인이 항공임무 브리핑 AMB를 주관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하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13항 생략하겠습니다. 14항은 질문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불시 훈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피고인이나 다른 이제 인원들로부터 그 비상계엄 국회 투입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발언을 들은 사실은 있나요? 사전에 뭐 국회 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15항입니다. 그 뒤에 증인은 불시 훈련을 위해서 피고인 및 참모진들과 함께 특강단 지휘 통제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네, 제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6항입니다. 그 방금 하셨던 말씀 종합하면 증인과 피고인을 비롯한 특강단 구성원들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오후 10시 30분입니다. 그때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특수전 사령부에서 707 특임단 병력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특수전 학교까지 수송하는 불시 훈련을 위해 대기했을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나 국회로 이동하게 될 것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인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17항입니다. 증인을 비롯한 특강단 인원들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0분에서 22시 30분 사이에 지휘 통제실에 있는 TV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게 됐죠. 맞습니다. 18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지휘 통제실에 있던 피고인도 뉴스를 보고 놀라서 당황했다고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네,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제 사실이 아닌지 사실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사실이고 네. 저는 피고인과 함께 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TV를 보고 있는 건 아니었고 항상 저희 지휘통제실은 뉴스를 틀어놓게 되어 있었는데 뉴스를 틀어놓고 보면서 같이 뉴스를 보면서 계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 기억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시 저희 김세훈 당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를 보시고 당황하셨고 저 또한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가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던 이 훈련이 취소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었습니다. 네, 19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주변 간부들한테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우리는 훈련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실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항입니다. 그러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항공기 출동 명령을 내렸죠.
그 제가 내린 건 아니고 저희도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이 내렸냐고 여쭙는 겁니다. 항공기 출동 명령을. 제가 직접 그 출동 명령을 듣지는 못하였고 전 정작과장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21항입니다. 피고인이 최초로 항공기 출동 명령을 내렸을 당시 그 시점에 최초 교육대 그 당시에도 일단 헬기가 도착하는 지점은 여전히 사전에 계획된 특수전 학교로 인식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22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명령에 따라서 특항단의 항공기 출동 준비를 준비하던 22시 36분경 707 특임단 작전 항공장교 주영진으로부터 내선 전화를 받고 최초 목적지가 특수전 학교에서 국회로 변경됐다는 것을 전달받았죠. 예. 23항입니다. 그 주영진이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됐다는 것을 전달받은 증인은 그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저는 처음에 좀 깜짝 놀라기는 하였고 다시 국회의사당이 확실하냐 되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영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떤 대답을 했었나요? 그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국회로 전달받았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네. 저도 그럼 확실히 국회로 인지하겠다 하고 통화를 끊고 저는 바로 그 국회로 LG가 변경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증인은 24항입니다. 그 사실을 전달받자마자 지휘 통제에서 일어나서 LG 착륙 지점이 국회로 변경됐다고 소리쳤죠. 맞습니다. 그렇게 증인이 소리친 이유는 이제 특항단 내부에서는 특항단 한정 내에서는 증인이 이제 착륙 지점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인원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제가 가장 먼저 받은 인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항공기를 출동하게 된다면은 그 착륙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운항 중에 갑자기 바뀌는 경우에는 계획되지 않은 운항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안전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에게 전 임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임무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모두가 그 작전을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외쳤습니다. 네, 26항입니다. 당시 특항단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헬기들이 국회로 가는 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됐던 상태였죠. 예,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27항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급히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서 특항단 지휘 통제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혹시 제가 나갔다 왔다 피고인. 피고인 네. 예 맞습니다. 네, 28항입니다. 피고인이 급히 지휘 통제실을 나가는 바람에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특전사령관이 주관한 VTC 화상회의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때는 정작과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혀 거기 참석 못한 건가요? 맞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9항입니다. 그 당시 특항단 헬기가 R-75 비행 승인을 한동안 받지 못한 사실 알고 있죠, 증인? 예, 네,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항단의 헬기가 국회로 가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확히 맞고 만약에 저희가 국회를 진입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었다면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네, 30항입니다.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운항 장교로서 증인이 보았을 때 항공기 운항을 위해서는 통상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통상 방금 말씀드렸던 공역 협조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R75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P73이라고 해서 비행 금지 구역인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진입하기 전 제한을 두는 공역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경고를 하기 위한 공역인데 거기마저도 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작전 지역을 알고 있었다면 모든 공역에 대해서는 바로 협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작전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저희는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저희가 시동을 걸면서 LG를 들었기 때문에 그 LG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좀 더 추가로도 여쭙고 일반적으로 항공 계획 작전을 준비할 때 많은 사항을 고려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투입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그 필요한 만큼의 준비 시간은 필요하고 그 훈련이나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세밀한 준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1항입니다. 특히 또 야간에 좋지 않은 기상 상황 속에서 다수의 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통상적인 훈련인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는 헬기에서 착륙장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통제 요원들이 나가서 그 헬기가 식별할 수 있는 패드 위치를 표시를 해놓거나 안전통제 요원들이 해당 위치에 가서 헬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LG가 국회의사당으로 갑작스러운 지시가 내려오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투입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2항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증인과 피고인을 비롯해서 모든 특강단 인원들은 당시 야간에 대규모의 항공기가 갑자기 국회로 기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신없이 항공기와 인원의 안전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33항입니다. 그 증인은 갑자기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상황 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착륙 지점을 국회 운동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제가 직접 대면으로 보고 드린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장소가 국회로 변경되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전 그것을 보고로 가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착륙지 전체가 국회에다가 아니고 그 랜딩 존을 이제 LG를 국회 운동장으로 해야 된다라는 보고를 추후에 한 사실이 있나요? 저는 이제 그 피고인에게 한 것은 아니고 정 작가장에게 국회의사당인데 제가 전화를 받고 저도 바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건의를 했고 정 작가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한 이후에 작전 진행하였습니다. 34항 생략하겠습니다. 35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이 이제 랜딩 존을 국회 운동장으로 착륙해야 된다고 했다 보고했던 그 시점은 피고인과 이제 증인 그리고 모든 특강 인원들이 정신없이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점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다들 정신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36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을 비롯한 특강단 인원들은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707 특임대가 국회 테러 같은 이상상을 해소하거나 이제 국가 중요기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맞나요? 맞습니다. 37항입니다. 증인은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로 간 목적이 국회의원들의 체포 또는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그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 저희는 국회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 뉴스를 언제 확인하셨나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지 전인지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전이면 어느 시점에 알게 되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제가 인지한 것은 그 기억상 추측입니다. 해제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38항입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피고인의 지시로 707 특임단 병력을 특수전 학교로 수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불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30분 경에는 피고인의 항공기 출동 명령에 따라 특수전 학교로 갈 준비를 하다가 또 갑자기 22시 36분경 주영진으로부터 목적지가 국회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을 비롯한 지휘통제실 인원에게 그 사실을 전파한 후 그 변경 목적지가 국회로 바뀐 배경이나 목적은 모른 채 항공기 운항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로 수행했다는데 그게 맞는지 여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좀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아까 그 진술하셨을 때 비상계엄이 그 문제가 됐다는 것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한참 후에 알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비상계엄이 문제가 된 것을 안 것이 아니고 네. 그 지상 부대들이 투입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한참 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증인뿐만 아니라 작전과장이라든가 다른 그 참모들도 있었을 텐데 참모들도 같이 알게 된 것입니까? 그 시기에? 맞습니다. 네. 그럴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네. 피고인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피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 굉장히 그 혼란이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부대 상황은 모두가 어리둥절해하고 네. 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인원들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야간에
좋지 않은 기상송에서 이렇게 운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통제 요원이 헬기의 착륙을 안전하게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인데 네. 저희가 전시가 아닌 이상에서는 네. 평시 훈련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모든 훈련을 네.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금 그 당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안전통제위원이 LG에 가 있지 않아 가지고 안전이 크게 문제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그 부대에서 준비를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 비행 전에 아마 지휘관에 의한 안전 교육을 하고 운항을 했을 것으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딘지도 잘 모르고 안전 교육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행하기 전에는 항상 네. 안전 교육을 하게 돼 네. 있어가지고 그러면 운항을 하는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전달을 받는데 부대 내에서 지휘하는 통제실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대가 혹시 특강단을 말씀하시는지 특강단. 특강단에서는 이제 항공기를 추적하고 네. 그리고 당시 사령관이었던 곽종근에게 네. 그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네. 헬기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고 네, 네. 그 어떤 언제쯤 착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네. 식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안전 이외에 다른 거 뭐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뉴스를 계속 보면서는 못했고 네. 그 이후에는 항공 작전에 주안점을 두고 네. 그 곽종근 당시 사령관에게 네. 보고를 계속하고 저희도 항공기 추적을 계속했습니다. 보고 내용은 뭐 그 항공기 운항에 관한 것만 보고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특검측 반드시 문하십시오. 예, 군검사 권태현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방금 답변하신 취지 보시면 특강단 지휘통제실에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셨고요. 네, 그 실시간 방송으로 봤습니다. 네. 처음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 개인적인 예, 맞습니다. 그냥 전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가 있겠거나 생각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당시 3명이 있는데 계엄이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게 약 20년 전, 30년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계엄이 일어났을 때 가장 빨리 해제된 시점이 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이상은 집에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당시 제 그 와이프 가족은 애 3명을 그 갓난 아기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걱정을 하였습니다. 뭔가 나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겠구나 생각하셨겠네요. 네, 당연히 일단 그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 아까 비슷한 내용 질문하셨었는데 5번 관련해서 좀 변동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정작과장 김동혁 진술 조서에 따르면 피고인 김세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담화를 보고 불시 출동 훈련이 취소되겠는데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취지로 들으신 거 맞나요? 맞습니다. 따라서 그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훈련은 이제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맞습니다.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뭐 혹시 당시에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주변인이 말씀하셨다든지 따로 느낀 거라. 뭐 다른 말은 없었고 그냥 모두 좀 숙연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보셨을 때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사유가 뭐라고 보셨어요? 뉴스에서 보실 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닙니다. 그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혹시 뭐 기억나는 부분 있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기억나는 것은 그 무슨 예산 통과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국회에 그 불순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속을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뭐 증인도 뭐 방금 말씀하신 워딩에도 좀 들어간 내용이 있는데 이거 중에 뭐 다 들으셨어요? 아니면 뭐 몇 개만 기억이 나세요? 듣는 거는 다 들었었고 지금 정확히 그 워딩을 제가 다 복기를 할 수는 없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주영진 대위에게 7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영진 대위에게 이제 군 전화로 LG가 국회입니다라고 연락 받았다고 진술하셨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국회로 목적지가 변경되었다는 말을 듣고 왜 국회가 맞나? 왜 국회로 가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뭔가 비상계엄과 관련되었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제 스스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송성환 검사입니다. 그 증인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그 랜딩 존 LG가 국회로 변경됐다는 말을 듣고 네, 국회가 맞느냐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국회의사당이 저희 국가기관 입법기관인데 그곳에 혹시 뭐 어떤 침투가 있나, 뭐 적의 침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증인도 국회가 목적지이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비상계엄 때문에 국회로 가는 것이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죠. 그 연관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회로 가게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고요. 맞습니까? 10번 여쭙겠습니다. 그 특수작전항공단 출동 장소가 국회라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김세훈의 반응, 아까 그 말씀하신 취소되겠는데 말고 또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뭐 그냥 했던 말이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표정은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원래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다음 여쭙겠습니다. 그 12번 변경에서 여쭙겠습니다. 피고인 김세훈이 이제 사령부 VTC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작과장 김동혁이 대신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VTC 같은 경우에는 화상으로 이제 사령부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사령관의 뭐 모습도 나오고 목소리도 전달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맞죠?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전사 VTC는 계엄 종료 시까지 계속 켜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계엄 종료시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계엄 과정에서 이제 특전사 임무사항을 각 부대에 하달하였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셨나요? 직접 들은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은 뭐 안 들리는 자리에 있다는 취지신 거예요? 아니면 당시에 지휘 통제하였던 모습은 다 봤습니다. 소리가 뭐 못 들으셨 다 들었습니다. 업무하느라 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그 계엄 당시에 저희가 VTC가 개설된 이후부터는 처음부터 종료될 때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13-1 여쭙겠습니다. 그 곽정근 사령관이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말하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저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각 그 특정 부대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항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저희한테 해당되는 말만 제가 발췌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대기를 했었습니다. 국회는 그러면은 관련된 걸로 보이는데 국회라는 워딩도 기억 안 나세요? 국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15번 여쭙겠습니다. 그 피고인 김세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담화 이후에 특항단 본부에서 특전사령부 본부로 이동하였는데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신가요? 이동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마 사령관이 오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참모장 또는 뭐 부사령관 등 일부 인원들이 위치를 하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6번 여쭙겠습니다. 피고인 김세훈이 곽정근 특전사령관 지시로 이제 이동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한 이후에
증인이 이제 특강단 헬기 운항 관련해 가지고 피고인 김세훈에게 뭐 전화로 뭐 이런저런 업무 보고를 하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소통은 혹시 어떻게? 소통은 이제 정작과장과 직접 있었기 때문에 정작과장과 있었고 정작과장이 소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18번 여쭙겠습니다. 특수작전 항공단은 707 특임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기 위해서 몇 대의 헬기를 동원하였습니까? 총 12대였습니다. 특항단은 제가 알기로 총 24대의 헬기 보유하고 있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대만 동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24대를 편제상에 있지만 뭐 정비가 들어간 항공기도 있고 가용 항공기들이 있는데 그 가용 항공기가 다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사령부 지시에 따라서 12대를 준비한 것으로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대 헬기가 동원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맞으십니까? 이례적인 사례라기보다는 훈련 규모에 따라서 대수는 항상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근무 중에도 뭐 12대 이상 뭔가 동원된 사례가 있으세요? 저 타 부대에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대에 있었을 때는 제가 전입한 지 2개월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특강단에 있는 그 2개월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무하실 때도 12대 동원된 건 없지 않으세요? 12대는 없었고 그 공중강습 작전이나 좀 대규모 훈련을 할 때는 그래도 대략 10대 가까이는 운항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비슷한 22번 좀 변경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 비슷한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R75라는 이제 비행 제한 구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23번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시 25분경 특항단 헬기가 특전사 본부가 위치한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에 공군 방공통제소에서 우리들은 수방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홀딩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상공 진입을 막아서 용인상공 지점에서 홀딩하였던 사실 있잖아요. 네. 그 당시 혹시 헬기가 몇 분이나 좀 홀딩되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정확한 분은 아닌데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는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가지 않고 홀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좀 관련해서 24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수방사가 특항단 헬기에 서울상공 진입을 허가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쨌든 경기도 이제 용인까지 갔다는 거는 특항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어가게 해줄 걸 기대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기대했다기보다는 그 계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동했을 때.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저는 따로 뭐 승인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조차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 같지 않게 뭔가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들어가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요거는 뭐 만약 계엄이면은 사실 계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군 작전이 우선이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6번 여쭙겠습니다. 특항단 헬기가 마지막으로 국회에 병력 수송했던 시간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제대별로 나눠져 있는데 정확히 1시 좀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재파의 사제대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이 01시 14분인 걸로 나오는데 맞으시죠? 그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면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이유인데 그 부분은 인식 못하셨나요? 네, 계엄 해제된 사실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7번 여쭙겠습니다. 국회 출동 임무 진행하시면서 국회 등의 정치활동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금지, 전공의 본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이제 계엄 사령부에서 내려왔었는데 혹시 이 내용 임무 수행 중에 보셨나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8번 여쭙겠습니다. 그 아까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특항단 지휘통제실에 뉴스는 계속 틀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 틀어놨을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VTC 화면을 집중하고 저희 운항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 위치에서 뭐 좀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으셨던 거예요? TV가 뭔가? 예, 저는 제 위치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왜냐면 이거 여쭤보는 게 그냥 좀 일반적인 관념에서 생각해봤을 때 계엄이 터졌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면은 뉴스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본인은 안 봤다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가지고. 안 본 게 아니고 그렇게 제가 만약에 TV를 억지로 보려면 일어서야 보이는 위치였고, 그리고 다들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그 곽종근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그런 인원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동훈 뭐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당 대표가 뭐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뉴스에서 좀 수차례 나왔거든요. 뭐 그럼 결국에는 이 내용도 증인은 보지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못 봤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30번 여쭙겠습니다. 뉴스에서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이 국회 민간인들하고 충돌하는 장면 이 부분도 못 보셨나요? 아니면 보시긴 하셨나요? 그것도 못 봤습니다. 못 나중에 보셨어요? 계엄 해제되고 나서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1번 좀 변경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본인은 못 보셨다고 하지만 다른 인원들은 아마 뉴스를 관심 있게 본 인원도 저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인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네, 뭐 좀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 혹시 뭐 웅성웅성 하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32번 좀 변경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뭐 특항단도 이제 헬기를 돌리고 하면서 이제 계엄이 마무리되기까지 뭔가 특수작전 항공단 본부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이 전혀 없으셨어요? 네, 뭐 의문 같은 건 없고 그냥 뭐 안전하게 항공기 잘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상. 예, 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성환 검사입니다. 그 증인은 이제 그 특항단 소속 항공기들이 국회로 출동한 이후에 이제 특항단 지휘통제실에 계셨죠? 네, 그리고 피고인은 특전사령부의 지휘통제실에 있었고요. 맞습니까? 뭐 피고인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지통실에 있었을 것으로 예. 추정하고 그러니까 특전사령부로 갔다는 건 알고 있었죠? 네,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 증인 최초 이제 그 헬기들 항공기가 국회에 도착을 해서 707 특임단 병력들을 수송한 이후에 이제 뭐 뉴스 같은 거는 확인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증인 당시에 이제 국회로 출동하는 이유에 관한 이제 정보를 듣지를 못하셨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본인이 소속된 부대가 이제 수송한 병력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뭐 국회에 어떤 일이 있길래 병력이 투입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항공 작전에 계속 주안을 두고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재파까지 나갔습니다. 1재파가 처음에 가고 다 돌아와서 또 새로운 병력을 싣고 간 게 2재파인데 저는 그 2재파까지 갈 동안 뭐 연료가 부족하진 않을지 또 다른 뭐 제한 사항이 있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기상이 뭐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그러면 운항을 못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임무에만 좀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항단 소속 항공기는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 차례 그 707 특임단 병력들을 국회에 수송하고 나서 다시 한번 특전사령부로 가서 그 707 특임단 병력들을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 수송을 했죠. 네. 그 증인 이제 말씀하셨던 그 제가 그 여쭤봤던 건데, 그러니까 한 차례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헬기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증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차례 이 임무를 수행한 이후였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런 여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두 번째 수송 전, 그러니까 첫 번째 수송 후, 두 번째 수송 전까지는
임무를 어쨌든 한 차례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두 번의 수송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그 한 번의 수송 이후에는 본인의 임무가 내가 수행했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면 그때 수송하고 난 다음에 근데 왜 도대체 간 거지? 국회에 간 거지? 이런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따로? 일단은 뭐 따로 듣거나 그런 명령 하달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만 하고 그 다음 그냥 기상 파악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두 번째에 그렇게 국회에 수송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경위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VTC로 저희가 지시를 받아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이 VTC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건 됩니다. 아닙니까? 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진 않고 그 네. 각종군 사령관 당시 각종군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전 사령부로부터 직접 연결된 받았을 그 VTC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그 특전사령부와 특항단 사이에 그 VTC 화상회의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전달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특전사령부에서 당시 이제 곽종건 사령관이 그 비상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에 출동해 있던 1공수여단장과 707 특임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 이런 지시 내용은 이 VTC를 통해서 듣지는 전- 못했고 VTC가 항상 음성이 켜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 하달을 할 때는 음성을 켜고 하지만 그 나머지 이에 잠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꺼둡니다. 그런데 전화하는 모습은 확인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화상회의를 그 화상이니까 이제 영상도 같이 보이나 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음성은 들리지 않았는데 전화하는 예. 모습은 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막 통화를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양중진 변호사입니다. 아까 그 군 검사님께서 여쭤볼 때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것을 확보하라는 내용 중에 국회라는 말만 들은 기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 그 단어만 그 머릿속에 꽂혀 있을까요? 그 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그 국회를 보면은 네. 그냥 당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모르겠어요. 국회라는 단어만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인의 임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나는 네,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사실 국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견학을 한번 간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아까 그리고 그 답변하실 때 비상계엄 해제된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때까지 그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일단 항공기 복귀하는 것까지가 네. 제 임무이기 때문에 네. 항공기 복귀하는 것까지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공기들이 그 과연 속도가 얼마나 그 어떤 고도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사실 저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항공기를 시연하는 화면만 네. 계속 네.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뉴스가 나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VTC 화면에만 집중했다는 게 그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인원들도 TV는 틀어져 있었지만은 TV 보는 인원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여기서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위치를 만약에 정작가장이 앉아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판사님이 앉아 계신 곳이 그 화면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TV가 조그맣게 가려져 있었는데 네. 그 나머지 참모들은 그 저를 중심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꼭 뒤를 돌아봐야 TV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TV에 TV를 볼 여력은 많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TV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해제됐다거나 국회가 대치 상황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인원들도 몰랐겠네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한테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아 그 뭐 그런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 해제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TV가 틀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럼 TV가 틀어져 있으면은 음량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음량은 음량은 음소거로 해놨습니다. 음소거로 네, 화면을 사유는- 봐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화면을 꼭 봐야만 알 수 있고 네. 음소거로 하는 이유는 저희 VTC로 네. 그 작전 명령 또는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켜놓으면은 그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는 VTC라든가 그 항공 안전을 위해서 계속 그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볼 여유도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최은태 변호사님 추가로 좀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증인 아까 2차 출동 관련해서 VTC로 이제 당시 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2차 출동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시점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나요? 이게 왜냐하면 2차 출동을 하기 전에 지시가 먼저 있어야 되지만 2차 출동을 하게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지시를 받았던 시점이 일제파가 도착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일제파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는 중에 지시가 떠서 바로 이제파 준비를 한 건지. 그 진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제파가 끝나고 복귀 중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제파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사령부에서 이제 지시를 받았던 거는 이제 일제파가 도착하기 이전 시점에 지시를 받고 다시 그 이제파가 이제 다시 활동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피고인 생각이 맞을 것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항공기가 저희 기지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피고인 진술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저 그 특검 측에서 하나만 더 예, 물어봐도 알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송성환 검사입니다. 그 증인 이제 특항단 지휘통제실에서는 TV를 보려면 이렇게 뭐 고개를 좀 꺾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TV를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피고인이 있던 그 특전사령부 그 지휘통제실은 구조가 어떤가요? 지금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것과 비슷하고 제가 있었던 위치는 지금 제 위치 뒤쪽에 파티션이 쳐져 있고 그 제일 우측 뒤에 그 운항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서 그 뒤쪽에 또 참모들이 앉아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일어나야만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전사령부 VT 아닙니다. 저 예. 특항단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당시 피고인은 이제 특전사령부에 있었잖아요. 예. 특전사령부 지휘통제실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정면에 그 비디오 월이 보이는 구조인 것 맞습니까? 제가 특전 사령부는 안 가봐서 아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그 12월 3일 비상계엄 그 나올 선포될 무렵에 피고인을 포함해서 특항단 인원이 같이 그 특항단의 지휘통제실 TV로 그 내용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럼 그 특항단 지휘통제실에서 같이들 있었다고 하는 얘긴데 예. 그 얘기를 듣고 피고인이 일단 비상계엄 선포됐으니 그날 그 야간 훈련 뭐 안 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거의 직후에 22시 30분경에 그 항공기 출동 명령은 아까 전작과장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항공기 출동 명령에 맞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같이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때는 제가 그 제 위치에 앉아 있지 않고 앉아 있다가 잠깐 저도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서 같이 단장 그 김세훈 피고인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 문이 바로 그 TV 앞쪽에 있어가지고 나가면서 그때 잠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계엄 선포 무렵하고 그 훈련 취소 무렵까지는 피고인까지 같이 있었는데 정작 출동 명령은 피고인이 말하는 거를 증인은 듣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거는 그때 증인이 잠시 그 지휘통제실에서 증인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는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피고인이 명령 내리는 모습 자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작과장이 그 출동 명령을 전해 들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증인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까 전작과장으로부터 그 출동 명령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전작 과장이 그 전할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작 과장이 말할 때는 전 있었습니다. 아니요, 피고인이요. 그 피고인은 정확히 제가 위치를 피고인이 잠깐 뭐 지통실에서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 피고인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무렵까지는 피고인이 그 항공단 전작실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출동 명령을 피고인이 어디론가부터 받는 거를 증인이 봤습니까? 그거 못 봤습니다. 그건 못 봤어요. 그리고 예. 피고인이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도 증인은 못 봤어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아까 피고인이 그 비행 운항 안전을 위해서 나갔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안전을 위해서 나간 거는 아니고 그거는 사령관 지시를 받아서 나갔다고 검사 측으로부터 아까 들어서 피고인이 나갔습니다.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서 특항단 지휘 통제실을 나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령부로 이동을 했다라고는 했는데 안전 통제를 위해서 나간 것은 못 아니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아까 그 안전 통제를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화상회의를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안전 통제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 사령부 지시 또는 뭐 참모장 이런 부사령관 등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검사 측에서는 저한테 이제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제가 방금 알게 됐습니다. 아니요. 지금 질문으로부터 자꾸 상황을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이 기억나는 거를 답변을 해주세요. 네. 피고인이 그때 비상계엄 선포 무렵에 특항단 지휘통제실에 있었죠. 네, 언제 피고인이 지휘통제실을 나갔는지 혹시 증인 보셨습니까? 나가는 모습은 봤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모습은 계속 봤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했어요. 피고인이. 맞습니다. 피고인이 지휘통제실을 전국적으로 이탈하는 건 언제쯤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항공기 이륙하기 한 10분 정도 전에 나갔을 것으로 항공기 이륙 10분 전쯤에 나갔다. 왜 나갔는지 압니까? 그 아까 검사 측에서 말했듯이 사령관이 그 사령부로 위치하라고 해서 나간 걸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으로 위치하라는 얘기를 증인이 같이 전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 특검이나 변호인 측의 질문으로부터 자꾸 추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이 당시 경험한 거 기억하는 걸 갖고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때 피고인이 전국적으로 그때 지휘통제실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네, 이탈하는 건 목격했습니다. 왜 목격하는지 당시 증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몰랐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왜 나가는지 몰랐어요? 네, 그게 나가는 시점이 어느 점 정도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네, 항공기 이륙 직전에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이륙 직전이요. 아까 네. 이륙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륙 직전이면 그때가 증인이 목적지 변경을 그 보고를 한 이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나간 시점과 그게 LG로 변경이 된 이후에 나갔습니다. LG가 국회로 변경이 된 이후에 나간 국회로 탄 기억이 이후에 있습니다. 나갔어요? 네. 그러면 순서를 정리를 해보면 명령을 하는 순간은 못 봤지만 어쨌든 그 출동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휘통제실에 있는 사람들 다 공유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피고인도 있었고 네. 지금 아까 목적지 변경 전에 피고인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목적지가 맞습니다. 그 국회로 확정이 되고 제가 그때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가 LG라고 외쳤을 때 그때 당시 피고인은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이후에 증인이 목적지가 변경됐다라는 걸 지휘통제실 내부에 이제 공유를 했고 아까 일어서서 이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네. 하셨고 맞습니다. 변경된 걸 안 상태에서 아직 비행기가 뜨지 않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리를 나갔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최종 이탈한 상황이 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았고, 네. 예, 피고인이 어디 갔는지 증인은 그 당시 몰랐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일단은 사령부로 간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알고 네, 계셨어요? 사령부로 간 것은 알고 있었고 예. 그 누가 호출해서 갔는지는 그냥 추정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나갔을 때 사령부로 가시기 위해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날의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인이 이 항공단의 지휘통제실로 돌아오진 않았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출동 명령을 피고인이 내렸는지 증인은 보지 못했고, 네. 예,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것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아까 그 특임단 그 항공장교로부터 오히려 증인이 들어서 증인이 항공단에 전달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를 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공유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 두 번째 출동에 대해서도 증인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통하거나 명령을 받은 건 아니고, 예. 예. 증인이 지금 추측하기로는 아마 VTC를 통해서 특전사 사령부로부터 들은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휘통제실 상황은 비교적 초기에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그 지휘통제실 상황은 피고인의 인식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몰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VTC 그 관련돼서 그 VTC를 통해서 이제 작전 명령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음량을 키울 수도 있고 이제 끌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특전사와 통하는 그 VTC의 그 음량을 끄고 키는 거는 이 항공단에서 조절을 합니까? 아니면 그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조정을 합니까? 그 특전사령부에서 저희에게 음성을 전달하려면은 특전사령부에서 키고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아까 꺼져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 화면에서 이렇게 입모양 있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에게 음성 손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항공단 지휘통제실에서 그 VTC의 음량에 대해서 조절을 하진 않았지만 처음에 명령을 내릴 때는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화면은 계속 켜져 있는데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특전사 측에서 뭔가 껐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음성 전송되는 마이크를 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VTC에서 그 작전 명령을 이제 음량을 이제 들을 때 네. 그거는 항공단 지휘통제실에 있는 인원 전부가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로 그 화상회의가 맞습니다. 진행이 됩니까? 예, 전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항공단 처음에 이제 화상회의 할 때 특전사 그 사령부에서 이제 화상회의 할 때 이게 딱 이 항공단 특항단에만 명령이 부여된 게 아니라 다른 뭐 사단에도 이제 명령이 막 부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특전 예하 부대들에게 예, 예하 부대들에도 네. 명령이 부여가 됐는데 그 내용도 충분히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습니까? 소리는 들으려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들었는데 증인 입장에서는 당시 우리 부대에 대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세세하게 주의 깊게 듣진 않았다 이런 취지입니까? 맞습니다. 그 항상 그 명령하다를 하기 전에 그 해당 부대를 부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특항단이니까 뭐 특항단 먼저 부르고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공수 여단이면 1공수 여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특항단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은 소리는 들리지만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 사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무렵부터 이 헬기와 관련된 임무가 종료가 될 때까지 증인이 그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내린 명령에 대해서 듣거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 항공단에 내린 명령에 대해서 증인은 운항정교로서 기억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그 비상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정군의 진돗개 둘 발령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 국회 출동으로 목적지가 변경된 다음에 진돗개 둘이 발령이 된 건가요?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네네. 그 진돗개 둘이 먼저 발령이 되고 항공기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출동하기 전에 이미 잠깐 나가 있던 인원들도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진돗개 둘 발령이 됐으면은 그 혹시 되게 그 증인이 알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크게 발생했구나라는 의심 같은 건 혹시 하지 않으셨어요? 네, 진돗개 둘 발령되면은 저희 자동 조치부로 항공기 점검 또는 뭐 시동까지 걸어서 저희가 항공기를 바로 이륙할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돗개 둘이니까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자동 조치부로 제가 해야 될 임무들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진돗개 둘이 발령이 되고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이 됐으면은 아 국회에 무슨 비상 상황이 발생했구나 혹시 착륙이 안전한가 여부 그걸 확인하거나 누가 확인하라고 지시하거나 확인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나요? 예, 그 국회 당시에는 제 기억에 아무도 나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봤고 저는 그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착륙에 제한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추정만 했었습니다. 아 그냥 국회로 출동을 헬기가 가더라도 착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밤 시간이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그 특강단 지휘 통지실에 불시 훈련을 위해서 모인 시각은 언제인가요? 처음 지휘 통지실 있었던 시각은 언제부터였나요? 모인 시간은 일단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9시경부터 이제 훈련이 언제 되나 한 번씩 모였다가 다시 자기 위치로 다 돌아갔다가 또 다시 한번 모였다가 돌아갔다가 계속 반복을 증인과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네, 지휘 통제실에 같이 있었던 시간은 네. 19시경부터 계속이었습니까? 그 계속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잠깐 봤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예, 또 다시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이런 반복- 식으로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선포될 때까지 예, 그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반복했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22시 20분에서 30분경 사이까지 그 사이에는 계속 지금 불시 훈련 대비에 관련된 대화만 했겠네요. 증인과 피고인은. 맞습니다. 훈련에 대한 예. 네, 이야기만 계속했고 언제 할지 저도 계속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묻고 답했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22시 20분경부터 한 23분경부터 22시 23분경부터 22시 27분경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시각이라고 파악이 돼요. 지금. 네, 예. 그 시각에는 증인과 피고인이 모두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뉴스를 주시를 하고 있었죠. 뭐 뉴스도 봤다가 그냥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때 처음 대국민 담화를 들었을 때 피고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눈치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은 증인과 피고인이 모두 매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피고인이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얘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어떤 말을 했죠?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의 그냥-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했고 굉장히 그냥 당황스러워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늘 훈련은 뭐 취소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훈련 취소와 관련 없이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비상계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우리 부대의 어떤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VTC를 통해서 증인 소속 부대가 아니라
특전사 일부 부대가 국회에 투입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영진 작항 707 작전항공 장교에게 LG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들었고 707 인원들이 그 707 작항한테 들은 거기 때문에 707 인원들이 국회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예, 707에 이 국회 투입된다는 것은 알았어요. 네. VTC 보면서 나머지 부대들은 몰랐고요. 그 나머지는 따로 태운 기억이 없어가지고 707 인원들만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비상계엄 선포 뉴스를 보면서 증인과 피고인 계속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당황한 모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당황한 이유가 왜 비상계엄을 하는 것이지? 도대체 못하러 비상계엄 하는 것이지? 이런 말이나 운동 혹시 했었나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네. 취지의 네. 이야기는 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저 비상계엄을 도대체 왜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왜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계획된 훈련은 취소가 되겠다. 딱 여기까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자, 피고인과 같이 들었다는 비상계엄 담화문에서요. 네.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문에서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예. 국회가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네, 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처리를 지연시키고 예산 폭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네,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한 것들이 기억이 납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말들을 했던 거는 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해 자, 주시니까 그러면, 그 그러면 워딩이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야기한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은 국회 야당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이게 저는 국회에 뭐 누가 투입을 했나 뭐 침투를 했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국회로 그 랜딩 지점이 그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그죠? 그때 지금 증인 생각은 국회에 혹시 테러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증인과 피고는 이미 대국민 담화문을 다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야당을 반국가 세력을 단정을 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내용의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네. 당연히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목적으로 국회에 출동하는 것이다. 이런 어렴풋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회로 간다고 하면은 뭐 방금 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당시 시간은 늦은 시간이었고 그 늦은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있지도 않은 그 국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회에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 어떤 테러 세력이 진입해 있거나 테러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추가 신문 없으시죠? 이 신문 마치겠습니다.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군인 복무 기본법에 보면은 제 5조에 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령은 3개 항으로 정해져 있는데 1, 2, 3항 1항은 국군의 이념이고 2항은 국군의 사명 그리고 3항은 군인 정신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이 모든 군인 정신과 국군의 이념, 국군의 사명을 다 갖춘 인원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판사님의 그 정직한 판결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증인 오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주형진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그 본 재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검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그 자리에서 내부적인 상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좀 끄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증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변호인 준비됐으면 주신문 시작하십시오. 위치에서 질의하다가 제시할 게 있으면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변호인 최현태입니다. 네, 지금 증인으로 칭하고 여기 계신 특강단을 피고인이라고 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2024년 12월 3일 당시 증인의 복무 및 일반 임무 수행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707 순차로. 네. 1항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임단 작전과 소속 작전 항공 장교로 복무 중이었죠. 네. 네, 2항입니다. 증인은 그 작전 항공 장교의 임무가 공역 통제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공역 통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강화 훈련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강화 훈련 때 이제 공역 통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제 공역 통제를 사령부에 건의하고 헬기 이착륙 장소를 확인하고 훈련 장소로 협의하는 등 이제 항공 훈련의 전반적인 부분을 타 부대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망입니다. 707 특임단이 특수작전 항공단 이하 특항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항단과 함께 훈련을 하는 경우에 특항단과 협의나 협조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통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겁니다. 통상적인 훈련은 사령부에서 2달 전, 약 1달 반 전에 이제 훈련을 요청한 내용을 관련해서 사령부에서 토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달 전에 훈련 내용이나 대략적인 게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에 있어서는 약 1에서 2주 전에 특항단 실무자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답변 협의 과정 중에서 증인은 707 특임단 병력의 탑승 지점과 헬기 착륙 지점은 어떤 과정으로 정했습니까? 통상적인 이제 일반 소요를 이제 지상부대 측에서 어디서 훈련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좀 1차적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항공부대에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그 훈련 계획이 변경이 생겨서 그 탑승 지점이나 착륙 지점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나요? 빈번하진 않지만 가끔씩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협조를 구하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당일에는 무리가 있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 전에는 이제 요청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저도 사령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통상적으로는 1, 2주 전에는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네, 5항입니다. 특항단은 707 특임단 지상 훈련이나 작전보다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정시에 도착하고 또 이륙할 수 있도록 탑승 지점과 착륙 지점, 운항 시간 등에 중점을 두는 공중 수송 임무 위주로 협조하죠. 그렇습니다. 네, 6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경이 있던 날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특수전 학교를 목적지로 한 불시 훈련과 비상경 선포 이후에 국회를 목적지로 했던 작전에서는 707 특임단이 특항단에게 707 특임단이 구체적인 훈련 내용, 그 불시 훈련의 훈련 내용이나 국회로 이동하는 작전 내용을 공유했습니까? 그 말씀하신 게 이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지금- 길어서 네네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두 개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시 훈련을 할 거라고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사전에.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특항단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불시 훈련이 707 특임단이 지상에 내려서 어떤 훈련을 할 것이라는 내용 공유하셨나요?
그러한 사항은 제가 인지할 부분은 인지하지 못했었고 네. 그냥 단순히 헬기가 12대가 저희 주둔지로 들어온다 정도만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후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지만 국회로 변경됐잖아요. 비상계엄 선포. 그렇습니다. 그때도 특임단이 국회로 출동을 해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것이란 거에는 공유했었나요? 그런 것은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목적 자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7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이제 헬기 탑승 및 착륙 시즌 관해 협조를 할 때 특항단 누구와 협조를 구했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사령부로 승인을 하기 전에 실무자는 이제 특항단 운항장교나 602대대 운항장교 그렇게 소통을 자주 하고 있었습니다. 네, 8항입니다. 8항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운항장교라 하면 당시 대위를 말하는 건가요? 예, 대위 602대대의 위 그렇습니다. 네, 9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 사전 협조나 이제 항공기 협조를 구할 때 특항단장이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사실은 있나요? 특항 단장님과 연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1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오전 11시 40분경에 특항단 소속의 불상의 인원으로부터 지원될 헬기가 원래 그날 하호 훈련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고공강화 훈련이 계획되어 네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헬기가 다 취소되고 12대가 사령부로 간다. 그리고 불시에 훈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11항입니다. 그 이후에 증인은 이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16시 30분에서 17시 오후 5시 사이에 해당 불시 훈련의 착륙 지점이 특수전학교 훈련장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12항입니다. 그 후 중위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10분 오후 9시 10분경 707 특임단 지통실에서 실시된 주요 참모급 회의에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13항입니다. 당시 707 특임단은 훈련이 취소되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너무 훈련 상황이 발동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시 20분 오후 10시 20분 특임단장 김현태 특임단장이 특전사령관과 통화한 후에 다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직접 통화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훈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 준비를 대기하는 도중에 그렇습니다. 그 취소될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는 또 나눴었나요? 특임단 안에서?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한 야간에 훈련을 하면은 너무 늦게 하지는 않으니까 취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14항입니다. 그 당시 이제 707 대기할 때 707 특임단장이나 다른 일원으로부터 비상계엄 또는 국회 투입과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발언한 사실을 들은 건 있나요? 선포 전에? 선포 전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 네. 15항입니다. 지금까지 증인 말씀하신 것 좀 종합하면 그 증인을 비롯해서 707 특임단 구성원들은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할 것이라는 것이랑 이제 국회로 투입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네. 16항입니다. 증인을 비롯한 707 특임단은 2024년 12월 3일 22시 31분 오후 10시 31분경입니다. 밤 707 특임단의 목적지가 국회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17항입니다. 증인한테 헬기의 착륙지를 국회로 변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없었고 제가 그때 작전과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회의가 끝나고 작전과 사무실로 들어가서 대기를 하던 찰나에 복도에서 국회라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단장님실에 들어가 보니 목적지가 국회가 맞았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국회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제 국회 목적지가 국회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출발지를 목적 착륙지를 국회로 변경해야겠다고 자체 판단을 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초동 조사를 받을 때 진술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기억이 사실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일에 제가 전화를 진짜 정말 무수히 많은 곳에서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목적지가 국회다라는 걸 항공부대에 통보를 했는지 사령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항공부대에서 저에게 말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19항입니다. 19항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증인 그럼 국회로 착륙지가 바뀔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707 특임단의 목적지가 국회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한 사실은 있나요? 없습니다. 네, 20항입니다. 그 증인은 이제 목적지가 국회로 바뀐 사실 안 즉시 직후인 22시 36분 이제 특항단 운항장관 조성현한테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사실을 내선 전화로 통보했는데 맞나요? 통보했는지 여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래서 제가 이후에 전화 기록을 찾아보니 사령부 항공작전장교, 특항단 운항장교, 대대 운항장교와 통화한 기록은 확인은 했으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조사 진술 조서에 보면은 이제 증인께서 그 내선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해서 첨부돼 있다. 그때 그걸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21항입니다. 증인은 에게 헬기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사실을 통보를 했다는 거 사실도 기억을 못 한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왜 국회로 변경되는지도 설명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그때 상황은 왜라는 물음 자체를 가지기에는 너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반응도 기억은 안 나겠는데. 그렇습니다. 22항 생략하고 그 23항 또 생략하겠습니다. 24항입니다. 그 통보를 하고 증인은 항공기 통제를 위해서 무전기를 개통한 다음에 외부에서 임무를 주로 수행했죠. 그렇습니다. 네, 25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임무 수행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회를 출동한 707 특임단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나요? 모르는 상황, 세부적으로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때 단장님실에 들어갔을 때 707 단장님께서 현장에서 명령 하달을 하고 계셨었고 집무실에서 그때 이전 진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막는다, 차단한다라는 뉘앙스의 말은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26항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이제 이후 진술에 의하면 조사했을 때 진술에 의하면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707 특임단이 국회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한 시점이 비상계엄 해제 후였나요? 아니면 이전이었나요? 해제 전까지는 제가 대부분 지휘통제실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지휘통제실에 들어와서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런 내용을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27항입니다. 지금까지 증언들 좀 종합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이제 707 특임단이 특항단 헬기를 지원받아서 특수전 학교로 가는 불시 훈련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일 10시 31분경에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헬기의 착륙지가 국회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그 변경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내선 전화로 조성현한테 이걸 통보한 사실은 맞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느나요? 거기서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한 부분은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목적지가 변경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목적지가 국회라고 말했던 부분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가로 물어보면 혹시 그 국회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증인 말고 다른 사람이 특강단이나 이쪽에 통보할 사람이 또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중진 변호사입니다. 예,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착륙 지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일에는 무리이고 최소 1, 2주 정도 전에 요청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왜 당일에는 무리입니까? 사실 이제 헬기가 지금 12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 12대 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야간에 군 부대 아니고 공군 비행장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 앉을 수 있는 곳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단 한두 대라도 미리 사전에 조율이 되거나 그리고 거기 들어간다고 하면은 소음 민원 문제도 있고 착륙을 안 해봤던 곳은 심지어 안전 문제상의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아까 이제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사실을 그때 알았을 때 왜라는 물음 자체도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지휘통제실에서 아까 주요지휘 참모부 회의가 끝나고 작전과 사무실로 와서 이제 대기를 하던 찰나에 이제 복도에서 그 국회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는 이미 707 특임단의 전 인원극이 이제 주요 지휘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엄청 분주한 상태였고 지휘관실에서는 각 주요 지휘자가 들어가서 명령 하다를 듣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어찌됐든 헬기가 12대가 들어온다고 했으니 어디로 갈지는 그때 당시에 알았지만 일단은 픽업존 피지라고 헬기 이제 주둔지에 들어오는 그 장소 먼저 일단은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무전기를 챙겨서 도로 통제 인원들 몇 명과 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디로 나갈지 무슨 임무할지가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렇습니다. 하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급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증인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707 특임단의 구체적 임무를 알게 됐는데 계엄 해제 전에는 몰랐고 해제 후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핸드폰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네. 해제 전에 특임단 사무실 내에 그 TV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었을 텐데 왜 몰랐죠? 뉴스가 틀어져 있기는 합니다. 항상. 근데 네. 그 뉴스를 볼 상황도 없었던 걸로 저는 상황이 기억합니다. 없었다는 게 무슨 경황이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예. 뉴스는 항상 틀려져 있습니다. 네. 틀어져 있었다면 그 상황실 내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는 이제 작전과장, 작전장교 저 그리고 뭐 다른 부사관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작전과장이나 이런 작전장교분들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인 임무 이런 것들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하고 대치하고 시민들 맞고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은 증인한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전파를 했을 것 같은데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특검 측 반드시 문하십시오. 예, 송성환 검사입니다. 그 준비된 신문 사항은 모두 생략하고 몇 가지만 그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이 사건 비상계엄 당일에 그 헬기 출동 전 김현태 707 특임 단장으로부터 뭐 국회 그러니까 막는다, 차단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제 제스처를 제가 기억을 하는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막는 듯한 요런 제스처를 느낌을 받긴 받았었습니다. 뭐 제스처를 예를 들어 몇 취하였다. 지역대가 예. 여기, 뭐 몇 지역대가 후방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국회였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증인은 이제 그 특강단에 그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달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출동하는 그 707 특임 대원들이 국회에 가서 무슨 임무를 수행할지를 알려주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무슨 임무를 할지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질문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목적지가 국회로 변경된 직후에 피고인이 국회를 우리의 임무가 우리는 국회를 막는다, 차단한다 이런 취지의 언행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단장님께서 예, 그러니까 예, 피고 김현태 김현태 예. 증인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막는다 또는 차단한다 라는 그 이야기는 일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지상 부대원들이 어떤 임무를 하는지 이런 것에 그게 초점이 있었던 아니고 건 이 아니고 말을 들으면서 우리 임무는 국회를 막는 것이다, 차단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증인이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출입 통제를 하고 뭐 그 국회를 우리가 확보를 하거나 점거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증인이 어떻게 그때 받아들였는지 물어보는 당시에 거예요. 이제 제 마음을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떤 예.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 임무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딱 그 워딩 그 자체로만 이해를 제가 했던 것 같지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아니면은 문을 걸어 잠근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뭐 침입을 막거나 또는 보호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워딩 같은데 맞습니까? 판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증인 그 707 특임단 작전 예, 항공장교로 항공장교시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날 훈련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졌고 그 한 밤 9시 무렵에도 한 훈련이 취소되는 것으로 예상했다가 밤 10시 20분경에 특임단장이 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후에 그냥 훈련 준비를 계속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사령관님 통화했는지 여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누군가랑 통화를 하셨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준비하는 거는 훈련을 준비하는 거지 특정 임무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훈련을 준비하는 거였다가 뭔가 임무로 상황이 바뀐 건 언제 인식을 하셨습니까? 방송을 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방송 그리고 밖에서 이제 국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 지금 군에서 임무라고 하면 증인에게 그런 명령을 부여할 수 있는 정확한 주체가 좀 특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국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분위기상 인원들이 목적지가 다 국회라고 하니 목적지가 국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은 계속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엄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국회에 지금 출동을 하는 상황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훈련이 아니라 실전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훈련에서 실전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실전 상황의 구체적인 임무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동 장소 변경도 뭔가 복도나 이런 데서 웅성거림을 통해서 예. 증인이 막연하게 그렇습니다. 그냥 당시 상황상 간접적으로 정황상 인식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임무에 대해서 그러면 증인이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707 특임단 단장에 갔을 때 그 어떤 김현태의 행동은 김영태가 증인에게 한 임무 부여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저에게 임무를 하다란 것은 아니고 그 헬기를 타고 간 지역 대원들에 대해서 명령 하다를 한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김현태가 증인에게 한 게 아니고 김현태가 그렇습니다. 그 현장 인원들에게 뭔가 예. 임무를 부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증인이 옆에서 보니까 뭔가 손으로 막는 제스처를 시켜서 국회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뭔가를 막는 임무를 하는구나 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증인은 추측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증인은 임무의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이 직접 들은 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신 분 없으시죠? 예, 증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1분 정도만 제가 좀 적어온 말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평생 군을 사령해온 한 명의 청년 장교로서 이 법정의 무거움 앞에서 제 진심 어린 고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12년간 군을 제 전부로 여겨왔으나 해당 사건 이후 깊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으며 현재는 정든 군을 떠나야 하는지 깊은 절망감 속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맡은 바 임무를 다했던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 많은 인원들이 선배 군인들의 상명하복 결과에 군인으로서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여러 주체들이 이 사건을 강하게 규정하는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은 더욱 큰 혼란과 절망을 겪었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 대부분의 군인들에게는 명령이 정당한지 혹은 위법한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조력도 법무적 보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직 국가 안보를 위해 명령을 복종해야겠다는 군의 대원칙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 외롭게 갈등하며 극한의 혼란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의 정당성을 매 순간 의심하고 검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이 일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판부께서 이 사건을 판단하실 때 무너진 지휘체계에서 아무런 제도적 보호막 없이 명령을 수행해야 했던 군인들의 고뇌와 구조적인 비극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피고인 8 지금 종전기일은 그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주로 목적과 고의 다투고 계십니다. 다만 그 1회 기일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좀 다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정리해 달라고 네.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네. 그에 대한 의견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그 증거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추가 증거 중에서 2713번부터 7213번부터 7299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그게 7300번부터 7337번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의견은 예. 바로 아니 내용이 이미 확인된 내용이시면 네네. 그러니까 추가 증거가 2번 제출이 됐는데 네네. 앞부분 증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이 없으셨고 왜냐면 네. 그걸 그 제가 증인 신문기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지금 추가로 제출된 증거 7300번부터 7337번에 대해서만 의견을 네. 주셨고 그 미리 제출된 추가 증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이 없으셨던 것 네, 같은데 그것도 조속히 그 서면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증거를 다 확인하셨으면 네네. 지금 바로 구두로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동의하고 전부 다만 입증 동의하시는 취지 거죠? 부인한 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전해 조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으시죠? 네. 예, 피고인 8에 대해서 별도로 서중조사 기일에 대해서 통지를 하였는데 기일 다 받으셨죠? 피고인 8에 대해서 서중조사 기일은 지금 9월 4일로 잡혔고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다른 피고인도 일부 출석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일은 전일 일정으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서중조사는 특검 측에서 지난번에 쟁점에 대해서 주요 증거 위주로 증거 설명을 하실 거고 변호인 측에서도 특검 측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증거는 특정을 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시간은 대략 한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검 측에서는 지금 종전에 5월 21일자로 각 피고인들별 쟁점에 대해서 주요 증거 관계를 정리해서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추가 증거로 7213번부터 7337번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서 그 주요 증거 관계 5월 21일자의 자료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8월 28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위주로 서중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피고인 8에 대해서 다음 기일은 서중조사 기일이고 말씀드린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9월 4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고인 8에 대한 기일 마치고 오후에는 피고인사 정성호에 대해서 기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